2015년 3월 서울 홍대 뒷골목. 철수는 은행 대출 5천만 원을 받아 겨우 10평짜리 카페를 열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3년간 카페에서 알바하며 모은 전부였죠. 간판도 없이 그저 철순의 커피라고 A4 용지에 프린트해서 붙였습니다. 철수는 망하면 어쩌나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첫날 손님은 단 3명, 매출 15,000원, 임대료는 월 150만 원. 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홍대 골목에 커피 진짜 맛있는 데 있다는 소문이 돌았죠. 손님이 하나둘 늘더니 3개월 뒤엔 매일 아침 줄이 섰습니다. 철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원두를 볶고 밤 11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매출 50만 원, 한 달이면 1,500만 원. 재료비와 인건비를 빼도 월 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철수는 이게 진짜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철수의 카페는 이제 홍대에서 가장 핫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아서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도 뽑아야 하고 기계도 더 사야 하는데 돈이 없었죠. 바로 그때 대학 동기 영희가 찾아왔습니다. 영희는 철수의 카페가 대박났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도 한몫 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영희는 제안했습니다. 자신이 2천만 원을 줄 테니 카페 지분 20%를 달라고요. 철수는 고민했습니다. 지금 카페의 가치를 1억 원이라고 보면 영희가 2천만 원을 내고 20%를 가져가는 게 맞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희는 디자인을 전공했으니 인테리어나 메뉴판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죠. 철수는 승낙했습니다. 계약서를 쓰기로 했죠. 영희는 2천만 원을 투자하고 철수네 카페의 주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철수가 80%, 영희가 20%. 이것이 바로 주식입니다. 회사를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그 조각을 산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영희가 산 건 커피 한 잔이 아니라 카페라는 사업의 일부였습니다. 앞으로 철수네 카페가 돈을 벌면 영희도 자기 몫만큼 나눠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친구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민수도 1,000만 원을 낼 테니 지분 10%를 달라고 했죠. 이제 철수네 카페의 주인은 3명이 되었습니다. 철수가 70%, 영희가 20%, 민수가 10%였죠. 이렇게 나눠진 주인 자격을 지분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카페를 주식회사로 만든다면 총 100개의 주식을 발행해서 철수가 70가에, 영희가 20개, 민수가 10개를 갖는 식이죠. 투자금 3천만 원이 들어오자 철수는 바로 직원 2명을 뽑고 에스프레소 기계를 하나 더 샀습니다. 이제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면 3천만 원, 1년이면 3억 6천만 원이었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우리 카페가 이제 얼마짜리냐고요? 철수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작년엔 1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최소 5억 원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월 순이익이 1,000만 원씩 나오니까요. 만약 지금 누군가 철수네 카페를 통째로 사겠다고 한다면 5억 원을 받아야 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은 회사 전체의 가치를 뜻합니다. 주식 한 개 가격에 전체 주식 개수를 곱한 금액이죠. 예를 들어 철수네 카페를 100개 주식으로 쪼갠다면 이렇게 됩니다. 주식 한 개 가격이 500만 원, 총 100개니까 시가총액은 5억 원입니다. 영희가 가진 20개는 이제 1억 원어치가 된 셈입니다. 반년 전 2천만 원 투자했는데 5배가 된 거죠. 주식의 마법이었습니다. 2016년 2호점을 열었습니다. 강남역 근처였죠. 1호점 성공 경험이 있으니 2호점은 더 빨리 자리 잡았습니다. 연말 결산 시간, 철수가 장부를 정리하며 발표했습니다. 올해 총 매출이 7억 원이라고요. 1호점이 4억 원, 2호점이 3억 원이었습니다. 매출액은 손님들이 낸 돈을 전부 합친 금액입니다. 카페에서 커피 팔고 케이크 팔고 빵 판 돈 전부를 말하죠. 영희가 물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나 남았냐고요? 철수가 다시 계산했습니다. 원두값, 우유값, 임대료, 직원 월급을 다 빼고 나니까 2억 원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매출에서 장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다 뺀 진짜 남은 돈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매출 7억 원에서 원가 3억 원, 그러니까 재료비와 임대료 같은 것들을 빼고
인건비 2억 원을 또 뺍니다. 그러면 영업이익 2억 원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번 돈입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 영업이익입니다. 매출이 아무리 크더라도 남는 게 없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2017년 어느 날 철수의 카페 앞에 낯선 사람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그 사람은 부산에서 카페 창업을 준비 중인데 철순의 카페 브랜드를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맹 계약이 가능하냐고 물었죠. 프랜차이즈 문의였습니다. 철수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죠. 1년 만에 전국 20개 매장이 생겼습니다. 서울 10개, 경기 5개, 부산 3개, 대구 2개. 이제 철수는 더 이상 직접 커피를 만들지 않습니다. 본사 사무실에서 가맹점들을 관리하고 원두를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았죠. 2018년 연말 회계사가 정리한 재무제표를 보며 철수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올해 매출이 50억 원, 영업이익이 12억 원이었습니다. 재무제표는 회사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성적표 같은 겁니다.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죠. 영희와 민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부자가 된 건지 궁금해했습니다. 2019년 봄, 철수의 사무실에 정장 입은 남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K벤처 캐피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철수의 사업에 투자하고 싶다고 했죠. 얼마나 투자하고 싶냐는 철수의 질문에 그들은 100억 원을 투자하고 지분 20%를 받겠다고 답했습니다. 철수는 의아했습니다. 왜 그렇게 큰 돈을 주려는 건지 물었죠. 벤처캐피탈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철수네 카페는 매년 매출이 2배씩 성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16년 7억 원이었던 매출이 2018년엔 50억 원이 됐죠. 이런 성장세는 흔치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는 수익성도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0%가 넘는다며 이 정도면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죠. 셋째는 프랜차이즈 모델이 입증됐다고 했습니다. 1년 만에 전국 20개 매장을 열었고 모두 흑자라는 점이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했습니다. 지금 100억 원을 투자하면 2년 뒤 상장할 때 회사 가치가 1000억 원을 넘을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20% 지분은 200억 원이 되는 거죠. 100억 원 투자해서 200억 원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투자입니다. 지금은 돈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에 더 큰 돈으로 돌려받기 위한 계산인 거죠. 철수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00억 원이 20%라면 회사 전체 가치를 500억 원으로 본다는 뜻이었습니다. 몇 년 전 5억 원이었던 회사가 이제 500억 원짜리가 된 겁니다. 이런 거대한 자본을 가진 투자 회사들을 기관 투자자라고 합니다. 은행, 보험사, 연기금, 벤처캐피탈처럼 엄청난 돈을 굴리는 큰 손들이죠. 철수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억 원은 누가 받는 거냐고요? 자신과 영희, 민수가 나눠 갖는 거냐고 물었죠. 벤처캐피탈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100억 원은 철수네 카페 회사 계좌로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철수나 영희, 민수의 개인 통장으로는 한 푼도 안 간다고요. 대신 회사가 이 돈으로 전국에 매장을 더 열고 광고도 하고 직원도 더 뽑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 지분이 줄어드냐고 철수가 물었습니다. 벤처캐피탈 대표가 피자로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지금 철수네 카페라는 피자가 100조각 있다고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철수가 70조각, 영희가 20조각, 민수가 10조각을 갖고 있죠. K벤처캐피탈이 투자하면 회사는 새로운 피자 25조각을 더 구워서 K벤처캐피탈에게 줍니다. 이제 피자가 총 125조각이 되는 거죠. 철수는 여전히 70조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도 빼앗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체 피자가 125조각이 됐으니 철수의 비율은 70 나누기 125, 그러니까 56%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걸 지분 희석이라고 부릅니다. 철수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손해 아니냐고요? 벤처캐피탈 대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율은 줄었지만 피자 한 조각의 가치가 엄청나게 커진다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투자받기 전 철수의 70%는 회사 가치 50억 원 기준으로 35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투자받은 후 철수의 56%는
회사 가치 500억 원 기준으로 280억 원이 됩니다. 비율은 70%에서 56%로 줄었지만 실제 가치는 35억 원에서 280억 원으로 8배나 뛴 겁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영희와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희의 지분은 20%에서 16%로 민수는 10%에서 8%로 줄었지만 실제 돈으로 환산하면 몇십 배가 된 거죠. 며칠 뒤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골드만삭스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들도 투자하고 싶다고 했죠. 5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들어오는 돈을 외국인 투자라고 합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분 15%를 요구했습니다. 또다시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되는 거죠. 최종 계산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원래 철수 70%, 영희 20%, 민수 10%였습니다. K벤처 캐피탈이 20%를 받으면서 기존 주주들이 80%로 줄었습니다. 철수 56%, 영희 16%, 민수 8%, K벤처 캐피탈 20%가 됐죠. 여기서 골드만삭스가 15%를 받으면 다시 기존 주주들이 85%로 줄어듭니다. 최종 주주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철수가 47.6%, 영희가 13.6%, 민수가 6.8%, K벤처 캐피탈이 17%, 골드만삭스가 15%였습니다. 2019년 여름 K벤처 캐피탈 대표가 제안했습니다. 이제 상장을 하자고요. 코스닥에 말이죠. 상장은 영어로 IPO, 즉 기업 공개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식시장에 정식 입장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철수네 카페 주식은 철수, 영희, 민수, 투자사들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살 수가 없었죠. 하지만 상장을 하면 달라집니다. 전국의 누구나, 심지어 주부도 학생도 철수네 카페 주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거대한 장터에 우리 회사를 올려놓는 거죠. 철수가 물었습니다. 상장하면 뭐가 좋냐고요? 벤처캐피탈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돈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주식을 팔아서 수백억 원을 모을 수 있다고요. 둘째는 회사 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받는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철수 본인도 주식 일부를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죠.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회계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크게 두 개라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있다고 했습니다. 회계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들이 있는 곳이라고요. 덩치도 크고 역사도 오래됐지만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모인 곳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큰 회사들이 모인 곳이죠. 철수의 회사는 코스닥이 적합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철수는 이해했습니다. 코스피는 대형마트 같은 곳이고 코스닥은 힙한 편집숍 같은 곳이었습니다. 코스피에는 삼성이나 현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있고 코스닥에는 신생기업과 벤처들이 있는 거죠. 철수는 결정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상장 준비를 하면서 증권사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공모가를 정해야 한다고 했죠. 증권사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회사의 시가총액을 100억 원으로 목표하고 있으니 주식을 얼마짜리로 팔지 정해야 한다고요. 선택지는 여러 개라고 했습니다. 만약 주당 10,000원으로 정하면 100만 주를 발행하면 됩니다. 10,000원 곱하기 100만 주니까 100억 원이죠. 만약 주당 5만 원으로 정하면 20만 주를 발행하면 됩니다. 5만 원 곱하기 20만 주도 100억 원이니까요. 결과는 똑같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느낌이 다릅니다. 주당 10,000원이면 일반인들이 부담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대학생도 용돈 모아서 몇 주 살 수 있죠. 반면 주당 5만 원이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증권사는 보통 10,000원에서 5만 원 사이로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너무 싸면 주식이 가벼워 보이고 너무 비싸면 개인 투자자들이 사기 어렵다고 했죠. 철수는 주당 10,000원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게 하고 싶었거든요. 2020년 1월 15일 철수네 카페는 마침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주식 종목 코드는 A123456, 회사명은 철수앤컴퍼니였습니다. 상장 첫날
주식 공모가는 주당 10,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총 100만 주를 발행했으니 시가총액은 100억 원이었죠. 철수는 증권거래소에서 종을 쳤습니다. 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는 감개무량했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었죠. 영희가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2천만 원 투자했던 게 이제 13억 원이 넘게 됐다며 감격했습니다. 5년 전 홍대 골목 10평 카페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시가총액 100억 원, 전국 50개의 매장을 거느린 상장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2020년 1월 15일 오전 9시 코스닥 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철순의 카페 주식이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이었죠. 공모가는 주당 10,000원. 하지만 시장이 열리자마자 주가는 13,000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30%가 오른 겁니다. 이게 바로 시가입니다. 장이 열리는 아침 9시에 처음 거래된 가격을 시가라고 부르죠. 증권거래소 전광판에 철순의 카페 이름이 떴습니다. 빨간색이었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빨간색, 내릴 때는 파란색으로 표시되거든요. 철수는 회사 사무실에서 증권 앱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이상한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상단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매도호가 13,200원 천주 하단에는 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매수호가 12,900원 2천주. 이게 뭐냐고 철수가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증권사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호가라고 했습니다. 팔고 싶은 사람들이 부르는 가격과 사고 싶은 사람들이 부르는 가격이 실시간으로 보이는 거라고요. 매도호가는 파는 사람들이 이 가격에 팔겠다고 내놓은 겁니다. 13,000원에 3,000주를 팔겠다는 사람이 있고 13,100원에 5,000주를 팔겠다는 사람도 있죠. 매수호가는 사는 사람들이 이 가격에 사겠다고 기다리는 겁니다. 12,900원에 2,000주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고 12,800원에 4,000주를 사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 언제 거래가 되냐고 철수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답했습니다. 가격이 딱 맞으면 체결된다고요. 예를 들어 누군가 13,000원에 사겠다고 하면 13,000원에 팔겠다는 사람의 주식이 넘어갑니다. 이게 체결이라고 했죠. 매수는 사는 것, 매도는 파는 것. 이 둘이 만나면 거래가 성사되는 겁니다. 상장 첫날 철순의 카페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13,000원에서 14,000원, 15,000원, 16,000원. 투자자들이 미친 듯이 사들였습니다. 홍대 카페에서 시작해서 전국 50개 매장을 거느린 성공 스토리가 화제였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주가는 13,000원에 도달했습니다. 공모가 10,000원에서 30% 오른 겁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더 이상 오르지 않았어요. 13,000원에서 딱 멈춰버렸죠. 철수가 물었습니다. 왜 안 오르냐고요? 증권사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상한께 걸렸다고요. 한국 주식시장에는 규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주가가 너무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시장이 혼란스러우니까 코스닥은 하루 등락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죠. 공모가 10,000원의 30%는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13,000원까지만 오를 수 있는 거죠. 이게 상한가입니다. 반대로 최저 7,000원까지만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하한가고요. 이 장치가 없으면 주가가 하루에 2배, 3배 뛰거나 반토막 날 수도 있으니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했습니다. 철순의 카페는 상장 첫날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대성공이었죠. 오후 3시 30분. 코스닥 시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거래가 안 됩니다. 이날 마지막으로 거래된 가격 13,000원을 존가라고 부릅니다. 장이 끝날 때의 가격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침 9시 첫 거래 가격이 시가, 오후 3시 30분 마지막 거래 가격이 종가입니다. 철수는 흐뭇했습니다. 상장 첫날 주가가 30%나 올랐으니까요. 회사 시가총액도 100억 원에서 130억 원이 됐습니다. 상장 이틀째 되는 날 증권사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어제 철순의 카페 주식 거래량이 50만 주였다고요. 엄청난 수치라고 했습니다. 거래량은 하루 동안 오고 간 주식 개수를 뜻합니다. 50만 주가 거래됐다는 건 50만 명이 한 주씩 샀거나 팔았다는 뜻이죠. 물론 한 사람이 여러 주를 살 수도 있으니 정확히 50만 명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건 좋은 신호라고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주식에 진짜 관심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반대로 거래량이 거의 없다면 아무도 사고 팔지 않는다는 뜻이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투자 고수들은 주가만 보는 게 아니라 거래량을 함께 본다고 했습니다. 주가는 오르는데 거래량이 없으면 가짜 상승일 수 있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르면 진짜 상승이라는 거죠. 상장 일주일 뒤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때로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직장인 박 씨는 점심시간마다 스마트폰으로 철순의 카페 주식을 샀습니다. 10,000원으로 시작한 주식이 지금은 15,000원. 50% 수익이 났죠. 대학생 김 씨는 아르바이트로 모은 100만 원을 전부 철순의 카페에 투자했습니다. 친구들도 다 샀다며 자랑했죠. 주부 이 씨는 아이 학원비로 모아둔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남편 몰래요. 이렇게 용돈, 월급, 저축한 돈을 조금씩 모아서 투자하는 일반 사람들을 개인 투자자 또는 개미라고 부릅니다. 왜 개미냐고요? 한 마리 한 마리는 작지만 모이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철순의 카페 주주 명부를 보니 개인 투자자가 3만 명을 넘었습니다. 평균 50주씩 갖고 있었죠. 소액이지만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2월이 되자 철순의 카페 주가는 2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상장 한 달 만에 2배가 된 겁니다. 3월엔 2만 5천 원, 4월엔 3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모든 게 장밋빛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철순의 카페를 성공한 벤처 기업의 모델로 소개했고 유튜브에는 이 주식으로 1,000만 원 벌었다는 후기가 넘쳐났죠. 증권가에서는 이런 시기를 상승장이라고 부릅니다. 시장 전체가 들썩이며 오르는 분위기죠. 황소가 뿔로 들이받아 올리는 모습 같다고 해서 불마켓이라고도 합니다. 상승장일 땐 모두가 행복합니다. 사는 족족 오르니까요. 전문가들은 앞다투어 철순의 카페 목표가를 5만 원, 1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철수는 매일 아침 주가를 확인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자신의 지분 가치도 하루하루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5월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주가가 3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점심때 갑자기 27,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10%가 빠진 거죠. 철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직원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 주가가 다시 29,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장마감 직전 32,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하루 동안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탄 겁니다. 최저 27,000원, 최고 32,000원, 무려 5,000원, 거의 20%가 오르락내리락 했죠. 이걸 변동성이라고 합니다. 주가가 얼마나 심하게 흔들리는지를 나타내는 말이죠. 변동성이 크면 투자자들은 멘탈이 흔들립니다. 아침에 웃다가 점심에 울고 저녁에 또 웃는 거죠. 이런 날이 계속되면 심장이 약한 사람은 견디기 힘듭니다. 철수도 이날 하루 종일 일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계속 주가만 쳐다봤거든요. 6월 초 악재가 터졌습니다. 철순의 카페 강남 매장에서 식중독 사고가 났습니다. 손님 10명이 배탈로 병원에 갔죠. 뉴스에 대서특필됐습니다. 그날 주가는 하한가를 쳤습니다. 3만 원에서 2만 1,000원으로 30%가 폭락했죠. 다음 날도 떨어졌습니다. 2만 1,000원에서 17,000원으로 또 20% 하락. 일주일 만에 주가는 15,0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한 달 전 3만 원이었는데 절반이 된 겁니다. 이게 하락장입니다. 시장 전체가 공포에 휩싸여 폭락하는 시기죠. 곰이 앞발로 찍어 누르는 모습 같다고 해서 베어마켓이라고도 합니다. 하락장일 땐 모두가 불안합니다. 빨리 팔아야 할지 버텨야 할지 갈팡질팡하죠. 개미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제까지 2천만 원이었던 계좌가 오늘은 1,000만 원이 됐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철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식중독은 우발적인 사고였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렸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기업들의 성장이 둔화됩니다. 투자자들이 주식보다 안전한 예금으로 돈을 옮기기 시작했죠. 주식시장은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의 흐름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금리, 환율,
경기 침체 같은 외부 변수들이 주가를 흔들 수 있죠. 7월이 되자 주가는 17,000원에서 18,000원 사이를 오갔습니다. 더 이상 떨어지지도 오르지도 않았죠. 증권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조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정은 주가가 너무 급하게 오르거나 내린 뒤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는 구간을 뜻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중간에 물 마시며 쉬는 것과 비슷하죠. 조정 기간 동안 투자자들은 생각합니다. 이 회사가 진짜 좋은 회사인지 아니면 그냥 과대평가된 건지 따져보는 거죠. 냉정하게 판단한 결과 철순의 카페는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식중독 사고는 일회성이었고 매출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었으니까요. 8월이 되자 주가는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8,000원, 20,000원, 22,000원. 조정을 거쳐 더 건강하게 오르는 주가. 이게 진짜 성장하는 기업의 모습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상장 1년이 지났습니다. 철순의 카페 주가는 25,000원에 안착했습니다. 공모가 10,000원의 2.5배였죠. 이 1년 동안 철수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주가는 회사의 실적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것. 투자자들의 심리, 시장 분위기,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상승장의 달콤함과 하락장의 공포를 모두 경험했습니다. 변동성의 롤러코스터를 타며 심장이 쫄깃해지는 것도 느꼈죠.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의 힘도 알게 됐습니다. 3만 명이 넘는 소액 주주들이 철순의 카페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철수는 다짐했습니다. 주주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더 좋은 카페를 만들어서 정직하게 성장하겠다고요. 하지만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바로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이었죠. 2023년 1월, 철수는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진출을 선언한 겁니다. 뉴욕 맨해튼의 첫 해외 매장을 열고 향후 3년 내에 미국 전역에 100개 매장을 열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이 소식에 주가는 다시 들썩였습니다. 25,000원에서 30,000원으로 급등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흥분했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한 모델이 미국에서도 통한다면 철순의 카페는 진짜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으니까요. 미국 진출을 준비하면서 철수는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전문가가 설명해줬습니다. 미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주식시장이 있다고요. 먼저 S&P 500이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의 줄임말로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우량 기업의 주가를 평균 낸 지수라고 설명했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모두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오르면 미국 경제가 좋다는 뜻이고 내리면 안 좋다는 뜻이죠. 한국의 코스피와 비슷한데 규모가 훨씬 큽니다. S&P 500에 속한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수경조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의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애플, 구글, 메타, 엔비디아 같은 첨단 기술 기업들이 여기 상장돼 있죠. 나스닥은 혁신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이 모인 곳입니다. 위험하지만 수익률도 높은 편이죠. 한국의 코스닥과 비슷하지만 규모는 비교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우지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의 줄임말인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30가의 우량 기업의 평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카콜라, 나이키, 디즈니 같은 전통의 강자들이 포함되어 있죠. S&P 500보다 역사가 오래됐지만 요즘은 기술주가 빠져서 영향력이 좀 줄었다고 했습니다. 철수는 이해했습니다. S&P 500은 미국 경제 전체를 보여주는 거울이고 나스닥은 미래 기술의 바로미터고 다우지수는 전통 산업의 상징이구나 싶었죠. 미국 진출 소식을 듣고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재미있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철순의 카페 주식을 더 살까? 아니면 다른 카페 주식도 같이 살까? 어떤 사람은 철순의 카페 주식만 집중적으로 샀습니다. 이걸 개별 종목 투자라고 합니다. 특정 회사 하나를 믿고 올인하는 거죠. 장점은 대박이 나면 수익이 엄청납니다. 철순의 카페가 미국에서 성공하면 주가가 10배도 될 수 있으니까요. 단점은 위험합니다. 만약 미국 진출에 실패하면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격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카페 산업 전체에 투자하는 거죠. 철순의 카페도 사고
스타벅스도 사고 이디야도 사고 백다방도 샀습니다. 카페 관련 주식을 골고루 담은 겁니다. 이런 걸 ETF라고 합니다.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의 줄임말인데 쉽게 말하면 여러 주식을 묶어놓은 바구니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S&P 500 ETF를 사면 미국 500개 기업에 한 번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납니다. 애플이 떨어져도 테슬라가 오르면 손해를 줄일 수 있죠. 투자 전문가들은 초보자에게 ETF를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개별 종목은 공부를 많이 해야 하지만 ETF는 그냥 시장 전체를 따라가면 되니까요.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사람은 개별 종목 투자자고 카페 업종이나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사람은 ETF 투자자구나 싶었죠. 2023년 4월 철수는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안건은 배당이었죠. 작년 한 해 철수내 카페는 순이익 50억 원을 냈습니다. 이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돌려주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재무팀장이 계산했습니다. 순이익의 30%인 15억 원을 배당으로 지급하면 주당 1,500원씩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철수는 승인했습니다. 5월 주주들의 계좌에 배당금이 입금됐습니다. 100주를 가진 주부이 씨는 15만 원을 받았습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기만 했는데 용돈이 생긴 겁니다. 주식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이런 보너스를 받으니 기분이 좋았죠. 1000주를 가진 직장인 박 씨는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월급처럼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은 아니지만 1년에 한 번 받는 보너스 같아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배당은 회사가 돈을 벌었을 때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이익입니다. 월세처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이라 많은 투자자들이 좋아하죠.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일수록 주가도 안정적입니다. 회사가 돈을 잘 번다는 증거니까요. 영희는 감격했습니다. 5년 전 2천만 원 투자했던 게 이제 지분 가치만 20억 원이 넘고 배당으로도 매년 수천만 원을 받게 됐으니까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00만 원이 10억 원이 됐고 배당도 받았습니다. 이게 주식 투자의 진짜 매력이었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가 성장하면서 주주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상해주는 거죠.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주식이 좋은 주식이냐는 거죠. 증권 전문가가 철순의 카페를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PER이라는 지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의 영어 줄임말인데 주가를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라고 설명했죠.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주식 가격으로 투자하면 몇 년 만에 본전을 뽑을 수 있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철순의 카페 주가가 3만 원이고 주당 순이익이 3천 원이라면 PER은 10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회사가 매년 3천 원씩 벌면 10년 뒤에는 3만 원을 버니까 본전을 뽑는다는 계산이죠. PER이 낮을수록 좋은 주식입니다. 빨리 본전을 뽑을 수 있으니까요. PER이 오라면 저평가된 주식이고 30 이상이면 고평가됐다는 뜻입니다. 물론 성장성이 높으면 PER이 높아도 괜찮습니다. 철순의 카페의 PER은 15 정도였습니다. 적당한 수준이었죠. 너무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적정 가격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PER을 보고 이 주식을 살지 말지 판단합니다. 물론 PER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장성, 시장 점유율, 경영진 능력 등도 함께 봐야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지표죠. 모든 투자가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죠. 대학생 김 씨는 철순의 카페 주식을 3만 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2만 5천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5천 원 손해죠. 김 씨는 고민했습니다. 계속 기다릴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손절매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파는 겁니다. 2만 5천 원에 팔면 5천 원 손해지만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 지금 자르는 거죠. 썩은 부분을 도려내듯이 손해를 확정하고 다른 기회를 찾는 겁니다. 손절매의 장점은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2만 5천 원이 만 원까지 떨어지면 큰일이니까요. 단점은 나중에 주가가 다시 오르면 후회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물타기입니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더 사는 겁니다. 김 씨가 3만 원에 100주를 샀다면 300만 원을 쓴 겁니다. 여기서 2만 5천 원에 100주를 더 사면 250만 원을 추가로 씁니다.
총 200주를 550만 원에 산 거니까 평균 단가는 27,500원이 됩니다. 원래 3만 원보다 낮아진 거죠. 이제 주가가 27,500원만 돼도 본전입니다. 3만 원까지 안 가도 되죠. 물타기의 장점은 평균 단가를 낮춰서 손익 분기점을 내린다는 겁니다. 단점은 계속 떨어지면 손실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2만 원까지 떨어지면 400주 전체가 손해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손절매와 물타기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요. 회사의 펀더멘털이 좋고 일시적으로 떨어진 거라면 물타기가 맞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망해가는데 버티면 큰일이니 손절매를 해야 하죠.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2025년 12월 철순의 카페가 상장한 지 5년이 됐습니다. 주가는 5만 원을 넘었습니다. 공모가 1만 원의 5배였죠. 전국 200개 매장, 미국 50가의 매장을 운영하는 중견 기업이 됐습니다. 시가총액은 5천억 원을 돌파했고요. 5년 전 상장 때 산 투자자들은 모두 수익을 냈습니다. 1만 원에 100주 샀으면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500만 원이 됐습니다. 게다가 매년 배당도 받았죠. 2천만 원 투자한 영희는 지금 100억 원이 넘는 자산가가 됐습니다. 1,000만 원 투자한 민수도 50억 원이 넘었고요. 이 씨는 5년 전 2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팔지 않고 계속 들고 있었죠. 중간에 주가가 절반으로 떨어졌을 때도, 식중독 사고가 났을 때도 이 씨는 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철수라는 사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업가라고 생각했고 언젠가 성공할 거라고 믿었죠. 5년 뒤 이 씨의 200만 원은 1,000만 원이 됐습니다. 배당금까지 합치면 1,200만 원쯤 됐죠. 이게 장기 투자의 힘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좋은 기업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오릅니다. 매일매일 주가를 확인하며 조바심 낼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은 말했습니다. 10년 이상 보유할 자신이 없으면 10분도 보유하지 말라고요. 진짜 투자는 단타가 아니라 장타입니다.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2025년 크리스마스. 철수는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3만 명이 넘는 주주 중 1,000명이 참석했죠. 철수는 단상에 올라 인사했습니다. 5년 전 여러분이 저를 믿고 투자해 주셨을 때 저는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홍대 골목 작은 카페에서 시작한 제가 과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걱정했다고 했죠. 하지만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주식은 도박이 아니라고요. 주식은 꿈을 가진 사람과 그 꿈을 믿는 사람들의 동행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카페를 더 잘 만들겠다는 꿈을 꾸고 여러분이 그 꿈에 투자해 주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돈으로 사업을 키웠고 여러분은 그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5천만 원을 벌었고 누군가는 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금액은 달라도 모두가 승자입니다. 하지만 진짜 승자는 따로 있다고 철수는 말했습니다. 바로 장기 투자자들이라고요. 주가가 떨어져도 팔지 않고 상한가를 쳐도 욕심부리지 않고 묵묵히 회사와 함께 걸어온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투자의 진정한 승자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철순의 카페는 정직하게 성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주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철수는 덧붙였습니다. 모든 기업이 철순의 카페처럼 성공하는 건 아니라고요. 실패한 카페들도 많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투자는 항상 위험을 동반하며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죠.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공부하며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희와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전 2천만 원, 1,000만 원 투자했던 게 어제 일 같았습니다. 주부 이 씨도 울었습니다. 아이 학원비로 모았던 2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됐습니다. 남편에게 이제 말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철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전쟁터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라고. 우리 모두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고. 홍대 골목 10평 카페에서 시작한 철수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투자 이야기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어려웠던 주식 용어들이 조금은 쉬워졌기를 바랍니다. 주식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좋은 회사를 고르고 장기적으로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철순의 카페 주식을 언제 샀을까요? 공모가 10,000원일 때, 식중독 사고로 떨어졌을 때, 아니면 30,000원 찍었을 때. 그리고 중요한 질문. 주가가 절반으로 떨어졌을 때 여러분은 버틸 수 있었을까요? 답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투자는 남이 아닌 자신과의 싸움이니까요. 여러분도 철순의 카페 같은 좋은 기업을 발견하시길, 그리고 그 기업과 함께 부자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